네,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접 경호의 특성 중에 기만성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변칙적으로 해야 하고요. 승하차 기만, 기동시간 기만 등의 이런 걸 다 하고 실제사항을 은폐하고 허위사항을 제공하는 것. 요게 바로 기만 경호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의 기도자가 행사사항을 오판하도록 한다. 여기서 헷갈리는 아니면 오답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위의 기도자를 뭐 경호원으로 속인다든지 경호 대상자로 속인다든지 행사 주최 측을 속인다든지 이런 잘못된 말이 나오면 안 되겠다. 위의 기도자를 속이는 것이 기만 경호의 특성이다라는 거 하나 아시고요. 비노출성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아니죠. 노출성이죠. 노출성은 이제 근접 경호 중에서 우리 행사 일정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속성으로 하고 있고 또 이걸 속이는 것이 기만성이다. 기만성이다. 근접 경호 특성에서 방벽성은 근접 도보 대응 시 근무자의 체위에 의한 인적 방벽 효과와 각종 위해 수단으로부터 방벽을 구축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아 그렇구나. 좋은 특성이 있네. 노방기, 기방대, 노방기, 기방대 이렇게 하시고요. 자, 기동 및 유동성은 도보 또는 차량에 의해서 기동 간에 실시되는 특성을 말한다. 차량 대응이 수시로 바뀐다. 도보 대응도 수시로 바뀐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근접 경호원의 일반적 근무 요령에는 사전에 행사장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요거는 사전 예방 경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근접 경호의 특성이 아니다. 근접 경호 시 경호원의 위치와 경호 대응은 수시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불필요한 접촉할 필요 없죠. 네, 없습니다. 근접 경호원은 접견이 예상되는 손님, 방문객, 보도요원 등 경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획득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사전에 취득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가오는 사람이 위의 사람인지 위의 기도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하겠다. 불편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경호원 자신의 활동을 확보해라. 아, 그렇구나. 쭉쭉 넘어가시고요. 이동속도. 자, 위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이동속도를 가능한 빠르게 달아놔야겠죠. 요때 이제 경호 대상자의 뭐 지위나 체면이 구겨지더라도 그 사람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동할 필요는 있지만 뭐 지위나 체면 때문에 늦게 간다 이런 말은 안 됩니다. 신체나 연령을 고려해서 조금 속도를 고려할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령과 신체 그리고 또 지위와 체면 이런 거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차량 경호 계획 시에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행차로 및 한차로 선택, 오고 가고 하는 선택사항 필요하죠. 행사장 내 취약 요소를 확인하는 거. 아, 요거 애매하죠. 요거 선발 경호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차량을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쵸? 도착할 때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기만 경호인가 아닌가, 기동 경호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는 세모를 치고 넘어가야겠죠. 사실 차량 경호 계획 시에 사전 준비, 요 사전이란 말 때문에 여기 좀 헷갈리는 건데 이런 거는 근접 경호라는 걸로 다가가서도 안 되고요. 요 차량 경호라는 특색에 안 맞는 걸 고르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사전에 볼 수 있는 사항은 맞지만 굳이 차량 경호에 넣어야 하느냐? 경호의 사전 계획은 맞겠지만 차량 경호라는 그 분야에만 넣어도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대피소 및 최기병원 선정. 요거 같은 경우는 차량 경호관에도 쓸 수 있겠죠. 요거는 도착할 때만 쓴다 치면은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 간의 비상 상황에서도 쓸 수 있다. D번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B. 요거는 굳이 총 경호 계획에는 들어가겠지만 차량 경호라는 하나의 특성에만 반영되지는 않더라. 630번 외부 담당자라고 하네요. 외부 담당자는 취약 요소 및 직시 지점을 고려한다. 밖에서 바라보는 단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건 맞는 말입니다. 내부는 안에 있는 단상 그리고 식자재, 자재들, 집기류 이런 거 살펴본다 했습니다. 외부 담당자가 또 안전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단위 출입로 설정 이것도 맞는 말을 했고요. 접견 예상에 따른 참석자 안내 이런 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쭉쭉 넘어가시고 자, 행사장의 경호원은 국민 의례 등 행사에 참여하기보다는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거 요게 맞는 말이죠. 이게 뭐 의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국민의 의무상
의무라기보다는 뭐 애국심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국민의례 참여해야 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상사태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굳이 하지 않고 돌발사태 대비가 더 맞더라. 공경호 임무 수행 요령에는 돌발사태 대비나 비상통로 확보, 소방차, 구급차 등의 대기가 있다. 맞는 말이겠죠. 넘어가시고, 이런 거는 경호의 특성을 좀 풀어서 말한 거죠. 자, 우발 경고 시에는, 공격 시에는 방호와 대피가 우선된다. 공격보다는 방호와 대피가 우선된다. 쭉쭉 넘어가셔서, 자, 근접 경호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보안을 고려하여서 경호 대상자한테 정보를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줘야 한다. 예, 어디로 갈지, 대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안에 행사장이 몇 명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줘야겠죠. 넘어가시고, 642번 시각의 한계를 두고 4주 경계의 범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렇죠. 시각의 한계를 두지 않고 360도를 다 보라고 하면 잘못된 말이겠죠. 시각의 한계가 있다는 거. 중첩되게 360도를 서로 중첩되게 4주 경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밖가자 아래. 우리 경계 방법은 밖에서 안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 순이죠. 먼 곳에서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쭉쭉 넘어가시고, 경호 대상자의 권위를 고려해서 최고급 차종과 차량 아니죠. 제일 안전된 거, 안전하고 출력이 좋은 차량을 골라야 합니다. 문은 4개다. 문은 4개를 고르는 것이 되도록이면 좋더라. 646번과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차량 대형 결정 시에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나왔습니다. 도보 및 교통 상황, 이런 건 당연하겠고요. 행사장, 주차장, 운용 계획, 요것 좀 애매한데 요것도 들어갈 때 포함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세모 치시고요. 경호 대상자의 성향, 우리 이거는 근접 도보 대형 있죠. 근접 도보 대형, 이런 거 고를 때 이제 이 사람이 폐쇄적인 걸 좋아한다,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거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경호 대형 포함 대상이 맞겠고요. 행사 성격, 노출 행사인지 비노출 행사인지 또는 국가 행사인지 이런 것도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애매했던 게 B와 C인데, B 같은 경우는 기동 경호 대형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B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648번 비노출 경호란 경호 대상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일반 시민의 통제를 최소화한다. 맞는 말이죠. 또 비노출 경호, 요거는 경호원이 굳이 어두운 복장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접근을 막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경호 인력과 장비의 동원을 최소화하고 노출을 억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다. 좀 애매하죠? 비노출 경호가 이런 걸 최소화한다, 이런 설명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또 굳이 비용 절감을 위한 방식은 아닙니다. 경호 대상자의 이미지를 조금 살리기 위한 부분이 있겠죠. 650번 같은 경우는 경호원이 조금 숨어 있기 때문에 경호 대상자와 일반 시민 간의 소통이 원활하겠죠. 이런 거 아시고요. 엘리베이터보다는 이제 가능한 도보나 아니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엘리베이터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 엘리베이터라고 하네요. 그쵸, 엘리베이터는 별도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쓰시고요.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더라. 넘어가시고, 조깅을 즐긴다고 하네요. 반복하는 코스는 위험하다 했습니다. 가급적 회전문보다는 단일한 문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겠고요. 도보 대형 이동 시에 경호 대상자와 자주 신체 접촉을 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겠죠. 대상자가 왜 이렇게 자꾸 접촉을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좀 틀린 지문인데, 주는 문제죠. 쭉쭉 넘어가시고, 승하차 할 때라든지 군중 속을 통과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 아시고, 장거리 우회가 아니라 단거리 직선 코스로 가셔야 합니다. 단거리 직선 코스. 넘어가시고 쭉쭉 넘어가셔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차량 경호가 더 안전하죠. 근접 도보 경호는 위해자가 범행을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근접 도보 대응 같은 경우는 신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최소한의 인원.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원을 하여야 합니다. 우발 상황이 발생하면은 근접 경호원은 최일을 최대한 확장해서 방호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발 상황이 발생하면은 개방 대응에서 밀착 대응으로 바꾸어서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거 아시고요. 쭉쭉 내려가셔서 안내요원은 행사 주최 측 요원으로 하기로 했죠. 우리가 안내요원은 행사 주최 측 요원으로 하고 지연 참석자에 대하여는 검색 후에 별도로 지정된 통로로 들어오도록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말이고요. 사주경계 시에는 육감에 의지하지 말고 직접 보고 들은 것에만 집중해서 관찰한다. 아니죠. 두 개가 다 고려되어야 한다. 육감 경우까지 다, 오감 플러스 육감까지 싹 다 고려되어야 한다. 경호 책임자는 차량 문의 개폐와 잠금 장치를 통제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기만 경호는 행사 상황을 오판하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흔적을 제공한다. 그렇죠. 기만 경호의 특성입니다. 나머지는 이론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고, 말장난 이런 거 조심하셔야겠죠. 신장 보폭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고려해야겠죠. 고려해야 합니다. 근접 경호원의 임무에 의하면 경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경호 대상자가 볼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것도 이론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보이는 곳에 날 지켜줄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안도감이 더 커지겠죠. 넘어가시고, 자, 근접 경호에서 엘리베이터 탑승할 때 경호 대상자를 먼저 신속히 탑승시킨다? 아니다. 경호원이 먼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살펴보도록 하여야 한다. X. 엘리베이터 이용 시에 전용 엘리베이터는 이동층 표시 등 문의 작동 속도, 작동 이상 유무를 점검해 두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죠. 네. 나머지는 또 맞는 말이고요. 근접 경호원은 항상 경호 대상자의 최근접에서 움직여야 한다. 이거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게 최근접에서 움직여야 한다. 요게 저는 이 지문이 요거 하나만 나오면 X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출 선더러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근접 경호는 항상 최근접에서 움직여야 한다. 경호 대상자의 최근접에서. 요게 경호 대상자의 움직임이나 이미지 쇄신 아니면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근접이라는 설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요게 사지선다로 나왔던 기출 지문인데 조금 빈약한 지문이긴 하죠. 요런 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어요. 최근접에서 움직이는데 요거 가로 열고 뭐 경호 대상자의 행사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라는 설명도 들어가야 한다. 내려가셔서 주차 장소는 가능한 한 밝은 곳으로 하여야 하고요. 또 가능한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접 경호원의 임무에 의하면 근접 경호원은 행사장의 재반 취약 요소에 대하여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가용한 모든 경호원을 동원하여서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도모한다. 모든 인원을 동원할 정도라면은 요거는 사전 예방 경호에 들어가겠죠. 최대한 보호하기 위함이니까. 주행 중일 때보다 정차 시가 더 위험하겠죠. 멈춰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도. 경호 대상자 차량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은 선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대피한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통상 우리가 세대가 같이 가면은 앞에 있는 거 따라간다 했죠. 톨게이트 통과할 때라든지 비상사태 좌회전 할 때에도 따라가고, 물론 그 위치는 좌전방에 있는지 우전방에 있는지 이런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대응 문제, 이것도 기출에서 하나 두 개 정도 나오는 지문인데 무조건 맞춰야겠죠. 대외적 이미지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경호 효과가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완전히 경호원한테 둘러싸여 있다. 이거는 원형 대응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V자 대응은 이제 이미지 좋게 하려고 개방을 하는 것이고, 일렬 대응은 이동하기 용이하게끔 하고요. 쐐기 대응은 한쪽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쓴다 그랬죠. 쐐기 대응, 쐐기 모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위의 기도를 포기하거나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변칙적인 경호 기법은 기만 경호라고 합니다. 기만 경호.
근접 경호의 특성이 아닌 것은 노방기 기방대 이렇게 하면 예비성, 이게 좀 틀린 말이겠죠. 돌발성, 예비성이 돌발성과 비교되는 말이죠. 돌발 상황이 비교되는데 예비성은 사전 경호에서만 나온다. 경호 차량 운전 요원은 규칙적인 출발과 도착 시간을 준수한다. 그럼 위에 기도자가 딱 대기하고 있겠죠. 변칙적인 출발 시간을 운영해야 합니다. 연료 주입구는 당연히 잠겨 있어야겠죠. 연료 주입구는 당연히 잠겨 있어야 한다. 위기상황 시 대피하기 위해 창문과 문을 열어둔다? 아니죠. 요거는 필요할 때 열고 닫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호 책임자가 열고 닫고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14번 근접 경호의 도보 대응 형성 시에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도보 대응을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애매한 지문이 조금 사전 예방 경호 수준, 그리고 인적 취약 요소와 이격도, 요거는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주변 감지 건물의 취약도, 요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B와 C인데 사실 여기서 기후라는 것 자체가 경호 계획이나 이런 때 대비되어야 하고요. 뭐 덥다고 여러분들이 덥고 습하다고 해서 경호 대응을 넓게 하는 거 위험하겠죠. 예. 차라리 사전 예방 경호 수준이 조금 더 도보 대응의 고려사항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요거는 B가 되겠습니다. 비 온다고 경호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쭉쭉 넘어가시고, 기동간 경호 대책의 원칙에 의하면 저격에 대비하여 혼잡하거나 곡선도로를 이용한다. 자, 곡선도로 아니라 했습니다. 무조건 최단 거리 직선 코스, 최단 거리 직선 코스. 기동간 경호 대책 원칙에 의하면은 흐름에 맞게, 교통 흐름에 맞게 운행을 한다. 아니다. 최단 거리 직선 코스다. 최단 거리 직선 코스다. 무조건. 경계력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방 경계에 집중한다? 아니죠. 필요시에만 측면, 필요시에는 측면이나 후방도 경계를 하여야 합니다. 넘어가시고, 행사 입장 시에 대외적인 이미지를 중시하는 경호 대상자한테 적합한 도보 대응은 세게 대응이 아니라 V자 대응이 맞겠죠. 경호 기만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관성 있는, 자, 일관성부터가 잘못되었죠. A가 틀렸겠고요. 나머지는 기만 경호의 일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권위주의적인 자세는 안 된다 그랬었죠. 요런 자세는 안 됩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가 맞더라. 통상 위의 기도자는 둘째 열에 많다. 둘째 열에 많다. 종업원이나 수행원, 기자도 경계 대상에 당연히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경호 대상자가 계단으로 이동할 때에는 우리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가운데로 가라 했죠. 가운데. 가운데로 가야 한다. 계단은 가운데. 계단은 가운데. 자, 다이아몬드형은 전, 후, 좌우, 전방향을 둘러싸는 형태로 무장한 유해자와 직면했을 때 효율적이다? 아니다. 요거는 도보 대응 때 좋다 했고요. 직면했을 때는 이제 역삼각 대형이라든지 쐐기형 요런 게 좋겠습니다. 역삼각 대형. 역삼각 대형. 역삼각 대형은 전방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취하는 것으로 오솔길, 곡각지, 통로 등과 같은 지리적 취약점이 있을 때에 유용하다. 그렇죠. 앞에 무언가 있다. 돌이 굴러 떨어질 때 두 명이서 막는 게 낫겠죠. 이런 거를 좀 떠올렸으면 좋겠고, 폭발물이 터졌다고 하네요. 그럼 밀착 대형이 맞을까요? 아니죠. 이런 거는 이제 햄버거를 덮는다. 햄버거를 덮는다 떠올리시면 되겠죠. 포개어 방어한다. 함몰 대형. 함몰 대형이 맞겠더라. 함몰 대형. 자,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는 제복 경찰관이어야 한다? 아니다. 또는 경호 요원이어야 한다. 사전에 신원이 확인된 제복 경찰관 또는 경호 요원이어야 한다. 경호 요원이어야 한다. 주차 장소는 가능한 변경하는 게 좋겠고요. 경호 책임자는 가장 먼저 하차하고 출발 시에도 가장 먼저 승차한다. 자, 승차하는 사람은 경호 대상자가 먼저 승차를 해야겠죠. 문을 열어주고, 문을 또 탈 때도 문을 열어주니까 문 연 사람이 나중에 타야 되잖아요. 경호 책임자가 늦게 타고 먼저 내린다. 경호 책임자가 늦게 타고 먼저 내린다. 쭉쭉 내려가셔서 요건 아까 했던 게 반복되는 거고요. 행사 출입 통제관의 모든 참석자는 행사 15분 전까지 입장을 완료토록 하여야 하며, 지원 참석자에 대해서는 검색 후 별도 출입을 허용한다. 자, 행사 15분 전이라는 거.
행사 15분 전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15분 전까지 출입, 15분 전까지 출입. 그리고 또 1분에 3, 40명, 메탈 디렉터는 1분에 3, 40명 살펴보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증감할 수도 있어야겠죠. 입장 소요 시간도 당연히 증감이 가능하여야 한다. 출입 통제자는 행사에 대한 안내 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안내 요원은 행사 주최 측 요원으로 지정한다. 말씀드렸었죠. 행사 주최 측으로 한다고. 또 중간 집결지를 선정해서 행사 주최 측에 일임하되 이제 신원, 신분 등에 따라 안전요원을 운용한다. 요거는 이론 지문을 그대로 가져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집결지라든지 안내는 행사 주최 측에 일임한다. 집결지, 안내는 행사 주최 측에 일임한다. 행사 주최 측에 일임하는 게 두 가지 있더라. 그게 집결지랑 안내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59번 읽어볼까요? 행사장 출입 통로는 원칙상 단일 통로이지만 규모를 고려해서 수개의 출입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여기도 맞고요. 다만 뒤에 보시면은 경호원들만 식별할 수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누구나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하여야지 통제가 용이하겠죠. 행사장에 택시를 타고 방문객들이 도착하는 경우 택시를 퇴출시키도록 하여 주차를 금지하도록 한다. 그렇죠. 필요한 사람을 내렸다. 바로바로 보내게끔 하여서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호원은 어떻더라? 발레 파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구역을 지켜야 한다. 자기 구역을 지켜야 한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완전 공식, 비공식 경호, 연도 경호의 분류를 조금 아까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1등급 외빈 경호 대상으로 해서 국빈들이 대규모 국가적인 행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완전 공식이라고 외웠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든지 G20 이런 걸 떠올리면 되겠고요. 준 공식 경호는 이제 공식 경호보다 밑에 있는 건데 특별한 일정이죠. 일정이 갑자기 잡힌 연도 경호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국경일, 특별한 행사일, 공표된 국경일 이런 데는 공식 경호라고 보겠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지는 행사의 연도 경호는 요거는 비공식이라고 하죠. 비공식 경호. 숙소 경호는 장기간 체류를 하니까 안전이 위험해지겠죠. 오래 있는 만큼 더 위험해진다. 숙소 경호관에는 평시, 이출시, 비상시로 구분을 하고 도보 순찰조와 기동 순찰조를 구분해서 운용하도록 한다. 맞는 말이죠. 숙소 경호관의 CP, 커맨드 포스트, 경호 상하실 운영할 때는 통상 옆방이 제일 좋고요. 또 위에를 살펴볼 때는 위, 아래, 좌우, 맞은편 방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요거 하시고 우발 경호 보도록 할게요. 우리 SC 원칙을 했었죠. 경방대, 경고, 방호, 대피. 대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응 효과라고 하네요. 대응 효과는 내가 경호 대상자를 데리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 군중과의 거리가 멀수록 좋겠죠. 대응 효과는 군중과의 거리가 멀수록 용이하다. 반대로 주의력 효과, 내가 군중들을 살피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가까워야 한다 그랬죠. 주의력과 대응 효과 이 두 개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고, 776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경방대를 좀 풀었으면은 대피까지 이루어졌다 치면은 대적할 수 있는 단계도 옵니다. 인지, 경고, 방호, 대피, 대적. 이거 5단계로 나눈 겁니다. 우발적 상황에서 즉각 행동 원칙으로는 공격이 아니라 경방대, 경고, 방호, 대피입니다. 우발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육선 경고와 동시에 대피시킵니다. 육선 경고. 몇 시 방향에 위에 기도자 하면서 대피시켜야겠죠. 쭉쭉 넘어가시고, 자, 위에 자의 총 같은 경우는 아래로 편향시켜야지 내가 안 다치고 위에 경호 대상자도 안 다친다. 공격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대적하는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를 등지고 위험 발생 지역으로 향한다. 요거는 좀 상황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경호 대상자를 데리고 위에 기도자 쪽으로 향하면은 안 되겠죠. 이 사람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와 반대인 경우가 공격하는 경우인데, 공격하는 경우는 위에 기도자 쪽으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경호 대상자를 등진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위험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달아나는 경호 대상자를 등지고 다가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우발 상황의 특성으로는 시간 제약이 있고요.
또 중대성도 있고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중대성까지 중대성과 시간 제약성이 있다. 여기서 경고란 최단 시간 제약 보복 공격하는 것이다. 아니다. 경고란 사전에 이제 몇 시 방향에 위해기두자 이렇게 전파를 하는 것이다. 경고는 전파를 하는 것이다. 방어는 자기의 체위를 확장시켜서 경호 대상자에 대한 방배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공격을 최초로 인지한 경호원이 육성으로 경고한다. 요게 경고 우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최근접 요원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요거는 최초로 인지한 사람이 육성으로 전파하고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근접 경호원이면은 당연히 전파와 동시에 경호 대상자를 데리고 달아나야겠죠. 우발 상황의 특성으로 옳은 것 불확실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겠죠. 불확실하니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제약적입니다. 쭉쭉 넘어가셔서 우발 상황 시에는 품위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머리를 아래로, 머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래로 눌러서 함께 달아나시죠 이러면서 뭐 어깨를 좀 짊어지고 같이 부여매고 끌고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발 상황은 어떠한 일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고 혼란을 야기합니다. 즉흥적 대응이 요구되고요. 자기보호 본능 발동 등의 특성을 갖는다. 요 말 때문에 여러분들 틀렸을 텐데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보호 본능이 발동되겠죠. 하지만 이런 거를 물리치고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 경호원의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보호 본능도 발동이 되더라. 하지만 이 본능을 물리쳐야 한다. 우발 상황 시 폭발물이 터지면은 강화된 사각 대응이 아니라 함모령 대응을 하여야 하고요. 넘어가셔서 요거는 기출은 되지 않았는데 기동 대응을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시력 적응은 4초간의 시력 적응이 필요하고요. 차폭 등을 점등해서 차량의 위치를 인식시켜야 한다. 요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또 신호대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체가 지나갈 수 없으면은 재빨리 최대한 대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도의 차가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선도 차량과 2-3m 거리를 유지하면서 선도 차량의 좌측 1차로, 그쵸, 그 차의 바로 뒤편에 가야 하고요. 후미 차량은 우측 2차로고 있죠. 우측 2차로. 우측 2차로에 정차하도록 한다. 우측 2차선에 정차하도록 한다. 요것도 좌측 1차선이 아니라 우측이 되겠네요. 우측. 이 선도 차량의 우측. 우리 기억나시죠? 그림 그린 거. 앞에 1차선이 있으면, 차가 한 대 있으면 이렇게 뒤에 요런 식으로 살짝 우측 뒤편에 1차선에 같은 차선을 먹고 있더라. 그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800문제까지 왔으면 저희가 1150개 가량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의 80% 왔다고 봐야겠죠. 남은 강의는 2개, 3개 정도 더 하면은 이 경호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